안녕하세요.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의 자소서 항목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적부기업이면서 자소서 항목이 7개라서 우리를 괴롭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변화한 부분도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문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기술하고 본인이 우리 공사의 인재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 작성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재상은 변화, 전문, 신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은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왜 허그에 오려고 하는지. 두 번째, 너는 우리 조직에 어울리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허그라는 조직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허그는 어떤 곳일까요? 사실 단순한 보증기관이 아닙니다. 보증, 도시 정비, 전세 피해자 지원까지 주거 복지와 금융 안정, 도시 재생까지 함께 아우르는 곳이에요. 여기에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주택 도시 기금 운영이라든지 임대 리츠라든지. 그래서 이 조직은 공공성과 정책성 두 축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지원 동기를 쓸 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허그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에 감명받았고 내가 가진 전공이나 경험이 그 역할과 맞닿아 있다는 걸 설득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 제도처럼 주거 취약계층 보호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런 제도가 왜 사회적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어떤 역량으로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풀어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재상. 세 가지입니다. 변화, 전문, 신뢰.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주도적 인재. 여기에서는 내가 변화를 만든 경험을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라든지 비효율을 발견하고 직접 해결한 경험이 있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전문입니다. 최고 전문가를 지향하는 인재죠. 이건 전공 관련해서 내가 얼마나 꾸준히 공부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취득, 공모전 수상, 인턴에서 맡은 역할 등 구체적으로 써주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신뢰죠. 이건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고객에게 신뢰받는 태도, 그리고 팀 안에서 협업 경험을 강조하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원 동기는 허그의 철학과 사회적 가치에 공감한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인재상은 나의 구체적인 경험으로 증명해주고 이 두 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좋은 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은 물어보는 부분이 다릅니다. 먼저 전산직 지원자들을 위한 2-1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항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프로그래밍 언어 C, C++, 자바 중 어떤 언어를 주로 다루었으며 이를 설계, 개발 등에 활용해서 프로젝트 등의 개발을 수행한 경험을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단순히 나는 자바를 할 줄 알아요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언어를 가지고 내가 기획하고 설계하고 실제로 어떻게 시스템 구현을 했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이 허그의 전산직 직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이 문항에서 합격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필기를 통과하면 코딩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인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자, 이번에는 회계사, 보험 계리 지원사를 위한 2-2번 항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여러분의 전문성이 우리 조직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문장입니다. 즉, 너 자격증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봤어? 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문항인 거죠. 자, 문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이며 지식 및 경험 측면에서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공사의 업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세무 지식, 회계 지식만 나열하면 안 되고
그 지식을 가지고 허그의 보증 업무나 기금 관리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 역량을 연결해야 할지 직무기술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사와 세무사입니다. 이 직무는 회계 처리와 세무신고, 기준 수립, 재무전략 수립이 주요 역할입니다. 그리고 허그에서는 보증금 반환, 기금 운용, 대위 변제 등 복잡한 자산 부채 구조를 회계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중급 회계에 나오는 IFRS 회계 기준에 대한 이해나 재무제표의 분석력, 세법 적용 능력 등을 통해 허그의 보증 채무 처리나 기금 결산 업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설득해야 됩니다. 보험 계리사입니다. 이 직무는 보증 부채 산출, 계리 가정 설정, 현금 흐름 예측이 핵심입니다. 특히 보증료율이나 손실 예측과 관련된 계리 모형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허그가 2025년부터 위험 기반 보증료율 체계로 전면 개편한 것도 바로 여러분 같은 계리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리 모형 수립 경험이 있고 보증료 적정성 분석을 할 수 있으며 허그의 리스크 분석 및 정책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써 주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나의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IFRS 기반 재무 보고에 대한 경험이나 세무 조정 실무 경험 혹은 이와 관련된 지식도 좋죠. 보증 리스크 계리 모형 구축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경쟁력이 허그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연결합니다. 보증 부채 처리, 세무 신고 정확성 제고, 리스크 기반 보증료 설계 지원 이런 등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조직과 연계된 표현을 꼭 써야 합니다. 이 경험은 허그의 보증제도 재설계나 재무직 건전성 확보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자, 이번에는 상기 분야 외 신입직 전 분야입니다. 이 항목도 문항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 관련 이슈에 대한 우리 공사의 기회 요인 또는 위험 요인을 자유롭게 기술하고 이에 대한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시사적 흐름과 직무 이해를 모두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단순히 뉴스를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허그의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판단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 문장을 잘 쪼개보면 이렇게 됩니다. 최근 주택 시장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했니? 그리고 그 이슈가 우리 공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너는 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니? 이 세 가지를 모두 연결해야지 이 친구 생각 좀 하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허그 관련 핵심 이슈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2025년 3월 허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12년 만에 전면 개편입니다. 즉 전세가율과 주택 유형에 따라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했고요. 고위험 주택은 보증료 상승, 저위험 주택은 인하되었습니다. 무주택자 중심으로 할인되었고요. 1주택자 할인을 폐지했습니다. 온라인 가입 시 추가 할인도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이건 분명 기회죠. 하지만 동시에 시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아파트, 빌라 중심 지역에선 임차인 보증료가 확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보증사고 증가와 재정 악화입니다. 2024년 허그가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만 4조 원입니다. 3년 연속 적자, 누적 보증사고 예상액은 10조 원에 달합니다. 이건 조직 전체의 존속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보증을 계속하려면 자본 여력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자본 확충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025년 예산안에서 현물 출자 0원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걸 기회라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상황이죠. 세 번째는 AI에 대한 도입입니다. 즉 허그는 AI 기술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전세 보증 채권 관리 시스템 특허나 안심 전세 앱, 자동화된 사고 예측 시스템입니다. 이건 완전히 기회죠.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민원 부담을 줄이고 비대면 행정까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AI 보안 이슈,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함께 봐야겠죠. 그래서 기회 요인은 보증료율 개편으로 인해서 저위험 주택 보증 확대 가능했고, 정책 정비로 인해서 무주택자 중심의 할인 제도가 정비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AI 도입을 해서 보증 사고를 예측하고 채권 관리를 효율화했다라는 거.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해줬을 때 출자 확증을 통한 재무적 여력이 확보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기회 요인입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는 거죠. 재정이 악화된다라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 대위 변조가 4조 원 규모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본 비율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역전세 보증 사고 부분도 있는 거죠. 10조 원 누적 보증 사고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담보 인정 비율이 과다가 되다 보니까 깡통 전세 유발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월세 전환도 가속화되는 부분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세 단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선택했다면 첫 번째 이슈 선택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나열하지 말고 하나 또는 두 개의 이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보증금 제도 개편, 보증사고 증가, AI 도입,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이슈를 선택하는 거예요. 둘째, 기회냐 위협이냐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기회다, 또는 이건 위협이다, 또는 이건 기회이면서 위협이다처럼 균형 잡힌 시선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보증료율 개편은 허그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기회지만 시장 내 고위험 주택의 수요 위축이라는 위협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나의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에서 직무기술서 기반 역량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세 번째, 바로 전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2-3으로 해서 2번이 끝났습니다. 이제 3번으로 넘어갈 건데 3번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전산입니다. IT 분야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데 어떻게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지 설명하고 어떤 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어떤 자원을 활용하여 본인의 역량을 높였는지 기술에 달라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말이 조금 길죠? 하지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기술 동향 파악 방법, 두 번째 새로운 기술 습득 방법, 세 번째 학습 방법과 자원 활용 방식입니다. 첫 번째 기술 트렌드 파악입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정도로는 부족해요. 적어도 기술 블로그, 뉴스레터, 그리고 요즘 핫한 거죠. GitHub 트렌딩, 즉 컨퍼런스 영상 정도는 언급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OKKY 커뮤니티에서 실무자들의 기술 리뷰를 참고한다 등의 구체성이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학습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강의를 들었다가 아니라 어떤 기술을 어떤 절차로 익혔는지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됩니다. 단계별 학습, 그리고 실습 적용, 정리, 공유, 이 구조를 갖춘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학습 자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온라인 강의, 책, 커뮤니티, 멘토링, 사이드 프로젝트, 해커톤 또는 인턴 경험 등 기술 학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문항에서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시죠?
허그의 전산직 업무와의 연결입니다. 직무기술서를 보면요. 전산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ICT 기획, 그리고 정보화 시스템 운영, 정보 보안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여기서 자주 나오는 키워드는 AIP 설계, 보안성 검토, 데이터 연동, 웹 서비스 개발, 자동화 시스템, 비대면 플랫폼 등입니다. 따라서 내가 학습한 기술이 이 업무 중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연결시켜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무와 연계성을 잘 연결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항목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나열이 아니라 학습 역량이 구조화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역량이 직무에 맞게 확장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번에 3-2 두 번째 회계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직무입니다. 본인이 보유한 전문 자격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라는 부분입니다. 이 항목은 여러분이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문항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의 지속성, 공부를 멈추지 않고 있는지, 학습의 구체성,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고 있는지, 조직의 연계성, 그 공부가 실제로 허그 업무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회계사는 허그 내에서 보증부채 회계 처리, 기금 결산, 세무 신고, 회계 기준 수립 등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공부할 건 뭐다? IFRS 기준의 개정사항, 금융보증 회계 처리 실무, 법인세, 부가세 등 세무 사례 분석입니다. 즉, 단순히 저는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보증 채무 회계 처리에 필요한 IFRS 해석 역량을 강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보험계리사 허그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계리사는 허그에서 보증부채 적정성 검토, 보증료율 설계, 계리모형 수립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위험 기반 보증료율을 정확히 계산하고 손실 예측을 할 수 있는 계량적인 판단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보험 수리 통계학, 시뮬레이션 분석 같은 주제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있다고 서술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기 분야 외 신입직 전 분야입니다. 3-3인데요. 공고문에 첨부된 직무기술서를 참고해서 금융사업 자산관리 기금사업 중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핵심 직무 한 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본인의 계획을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금융사업은 기업보증, 자산관리는 채권관리, 기금사업은 기금지원입니다. 이 항목은 여러분이 허그의 사업 영역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직무에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할 계획인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이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왜 그 직무를 골랐는지, 전공 경험, 가치를 통한 설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장 계획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금융사업은 민간 건설사나 조합 등에게 주택 분양 보증, PF 보증, 정비 사업 보증 등을 제공해서 건설 정비 사업의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군입니다. 금융사업은 허그의 대표 사업입니다. 바로 기업보증, 금융보증, 보증심사 같은 업무를 통해서 민간 건설사나 조합이 주택을 분양하거나 개발할 때 금융적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허그가 보증을 서주니까 은행도 안심하고 PF 대출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선택한다면, 이 사업을 선택한다면 부동산 금융, PF 구조, 사업성 분석, 신용평가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산관리입니다. 이거는 보증사고 이후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하거나 보증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사고 예방 및 자산 회수율을 높이는 사업군입니다. 자산관리는 보증 이후 사고가 났을 때 보증 이행, 채권 회수, 전세 피해 지원 등을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허그가 대신 돌려주고 이후 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이 부서의 일입니다. 따라서 이 직무, 그러니까 이 사업에선 법률 지식, 회생 파산에 대한 이해, 채권 관리, 민원 응대 능력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금 사업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예산 수립, 자금 운용, 정책금융 지원 등 국가주택정책의 재정 인프라 운영을 담당하는 사업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사업은 국가주택정책의 재정 인프라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운영하면서 기금 대출 상품 설계, 리츠를 지원한다라든지 도시재생 정책 실행 등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같은 정책금융도 허그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이 직무에선 정책이해, 기금 법령, 융자 분석, 회계 예산 처리 역량이 필요하는 것이죠.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어떻게 풀어갈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4단계입니다. 첫 번째, 관심 분야를 명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심 이유를 설명해 줘야죠. 이때는 전공, 경험, 가치 이 세 가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수업에서 PF 구조를 분석한 경험이라든지 전세 사기 피해 대응을 돕는 봉사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전문가로서의 성장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자격을 취득하며 어떤 경험을 더 쌓아서 허그에서 어떤 전문가가 될 것인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부동산 금융 강의를 수강하며 PF 구조를 이해했고 부동산 금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허그의 기업 보증 리스크 평가 모델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되죠. 마지막 4번째는 조직 기업 관점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4번째 항목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죠. 이 항목은 4번은 본인이 당면한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한 경험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쳤으며 어떠한 점에서 그 해결책이 효과적이었는지를 기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항목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를 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항목은 딱 3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 그리고 해결책의 효과, 성과,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를 담아야지 지원자의 사고 구조와 실행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문제가 생겼으니까 잘 풀렸다의 전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어떻게 분석했고 왜 그 해결책을 선택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까지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문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2단계에서는 원인을 분석해야 되고요. 3단계가 해결 과정인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어떤 해결책을 근거로 선택했고 어떻게 실행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4단계에서는 효과와 배운 점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작성 시 피해야 할 방식으로는 막연한 갈등을 해결했다라든지 결과만 강조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것이겠죠. 자, 5번입니다. 본인만의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노하우 및 특장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서 원만한 관계 또는 협력적 관계를 형성한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문항입니다. 이 항목은 단순히 친화력이 있다, 말을 잘한다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허그는 공공기관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민원인, 협력업체, 부서 간 협업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즉 상대를 이해하고요, 조율하고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나의 관계 형성 방식을 서술합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대화보다 경청과 정리를 통해서 상대방의 신뢰를 쌓는 편입니다. 라든지 저는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팩트 중심으로 정리해서 중재 역할을 자주 맡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은 거죠.
행동 방식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특장점을 강조해야 되죠. 관계 형성을 위한 나만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됩니다. 경청 능력, 중재 능력, 감정 조절력, 성향 맞춤형 소통 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시면 좋은 거죠. 3단계는 협업 경험 사례를 서술해 주는 겁니다. 즉 대인관계 능력을 실제로 발휘한 경험을 제시해 주면 좋죠. 팀 프로젝트나 인턴 협업, 알바에서 근무를 조율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번입니다.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작성하고 본인이 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기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항이 묻는 건 단순합니다. 공공기관이 어떤 조직인지 알고 있니?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생각해봤니? 그리고 넌 그런 사람이니? 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치 키워드를 몇 가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 그리고 청렴성,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신뢰성, 봉사정신, 전문성, 소통과 협업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가치를 선택한 이유와 내가 실제로 그 가치를 실천해 왔는지입니다. 이 문항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쓰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선정하고요. 그 이유를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가치를 내가 평소에 어떤 식으로 실천해 왔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푸셔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허그 업무와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허그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가치가 바로 공공성, 신뢰성, 책임감, 청렴성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허그에서 이런 부분들, 즉 신뢰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직원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7번 문항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외부 고객이나 타인 등을 응대해 본 경험과 응대하기 위해 본인이 했던 노력을 바탕으로 기술해 달라는 겁니다. 이 문항에서 평가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고객을 단순 상대방이 아닌 국민 또는 어떤 고객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 역량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 바로 핵심 가치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즉 공감을 형성했는지 신뢰를 형성했는지, 즉 제가 생각하는 고객 만족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설명해야 되는 거죠. 고객이 불안한 순간 가장 필요한 건 정확하고 책임 있는 안내입니다. 이렇게 핵심 가치를 잡고 그 이유를 허그와 연결지어서 설명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실제 고객 응대 경험을 꺼내야 됩니다. 좋은 예시로는 이런 것들입니다. 행정실 조교로 민원 전화를 응대했다라든지, 카페 알바 중 클레임을 대응했다라든지, 인턴 중 민원 게시판에 대응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항목의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라는 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가치, 공감, 책임, 정확성, 신뢰 중 하나를 선택하고요. 실제 응대 경험을 하시는 거, 그리고 나의 태도와 노력, 이 부분들을 잘 녹여낸다면 7번 항목 자체가 그리 어려운 항목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허그 자기소개서 1번부터 7번까지 전 항목 분석이 모두 끝났습니다. 많이 길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단순히 항목만 본 게 아닙니다. 각 문항이 요구하는 가치와 역량, 작성 구조, 키워드 전략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죠. 이 콘텐츠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공기업 취업의 방향을 잡아주는 취업대장 윤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